자, 트위드 자켓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늘 하듯이 앞판 부분 따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소매 부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판 부분에는 이제 주머니 달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접히는 재단선 넣어서 요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반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전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뒤에 안감 들어가는 형태 부분을 마저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판 부분 그려볼게요. 위에 상단에 옵션은 면은 없고 선만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트위드 자켓은 이렇게 너무 목에 붙으면 또 예쁘지가 않으니까 약간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시작하는 위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여기에 어깨 라인 있는 데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벌어져 있는 간격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목 카라 부분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는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대어서 보면은 녹색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길이는 약간 짧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허리 라인에서 조금만 내려오도록 저는 길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이어지도록. 폼은 약간 몸에 너무 막 슬림핏하게 붙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되니까 조금 낭낭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 만들어 주시고 살짝만 허리 라인이 들어가도록 만들 거예요. 끊어줘. 그리고 어깨 이렇게 해서 몸판 부분을 먼저 완성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앞쪽 부분은 굵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어깨선이랑 허리 부분에는 선이 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은 이 선을 끊어서 요만큼만 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판 부분을 만들었다라면은 가위를 사용을 해서 끊어 줄 거예요. 자, 왼쪽에 툴에서 보면은 지우개 툴 꾹 눌러서 보시면은 가위 있죠? 가위로 굵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여기 그리고 허리 끝에 여기까지 끊어줍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만 선을 조금 굵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굵게 만들까요? 그리고 선을 끊었기 때문에 자세히 확대를 시켜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끝에 끊겨져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못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를 조인을 시켜주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같이 다 굵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느냐 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이 라인을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끝부분 고정점을 당겨서 그냥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 조금 못나 보이지 않도록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선의 끝 모양 자체를 라운드 캡을 씌워서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맞추지 않더라도 조금 더 매끄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시고 지금 보이시죠?
요거는 둥글게 제가 끝 처리를 했는 거. 그냥 사각형 땡강하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확대를 요거는 많이 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끝부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막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는 일은 잘 없으니까 막 못났지 않게만 맞추어 주시면 되세요. 요 부분은 목은 나중에 또 안쪽 부분하고 뭐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조인 시켜 버릴 거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쪽 부분이 완성이 되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허리 라인 들어가는 거 하고 주머니 하고 요 부분은 우리 어제 했었죠. 이 라인을 먼저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을 해서 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 만든 다음에 요 연결되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을 가위로 톡톡 끊어 가지고 없애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머니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이 주머니를 피해서 라인을 그냥 요렇게 따로따로 각각 3개를 그려주셔도 되시고 근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리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방법처럼 라인을 한 번에 그려서 주머니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끊어서 지워주시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머니를 먼저 그려주셔도 되고 허리 라인을 먼저 그려도 돼요. 어차피 저 부분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그냥 허리 라인 먼저 그릴게요. 요쯤에서부터 허리 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 라인은 얇게 어차피 바느질 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얇게 만들어 줄게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신다라면은 라인을 하나를 더 복제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얘를 이제 스티치로 만들어 주시면 더 디테일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요거는 뭐 넣으셔도 되고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만들게요. 주머니는 그냥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사각형에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은 또 굵게 되어져 있죠. 얘는 요거 만들었는 것처럼 요거 옆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사각형을 그려서 되겠죠? 요 부분을 또 가위로 톡톡 끊어요. 끊어서 위에 있는 애만 굵기를 이렇게 굵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길이는 그때 맞춰서 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이 사각형 위에다가 그냥 면이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덮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맞추시기는 아마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추시기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편한 방법 사용을 하셔가지고 주머니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또 버벅대노. 주머니 또 하나 더 만들게요.
주머니 배치를 하셨다라면은 이 라인을 주머니하고 겹치는 부분 가위로 톡톡 끊어서 지워주세요. 겹쳐지는 부분은. 잘 안 끊어졌네요. 그러면 몸판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앞판 부분 다 그려주셨다라면 여기 어깨 라인도 여기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팔 부분 만들어 주시는데 팔 부분은 그려가지고 여기 끝에 보면은 얘도 요 부분이 이렇게 굵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앞판 부분 했는 것처럼 가위로 톡톡 끊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머니 했는 것처럼 사각형을 큰 이 높이가 조금 있는 사각형을 한 개 이렇게 그려서 배치를 시켜주셔도 돼요. 그리고 팔, 뭐 어깨라든지 아니면 팔꿈치 여기 접히는 부분에 주름 좀 몇 개 표현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판 부분 다 완성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요거를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서 각각의 소매 부분 그 다음에 몸판 부분, 뭐 주머니, 안감 요렇게 색상을 그러니까 색상이 아니죠. 면을 다른 원단으로 넣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포토샵 작업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여기 일러스트에서 라이브 페인트 사용하는 것처럼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확대를 하셔가지고 다 얘네들이 이렇게 메꿔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또 포토샵에 가서 그 부분만큼 선택을 해 주시려면은 그냥 나중에 이제 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데 막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또 펜툴로 이 부분만큼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꼭 다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을 하셨다라면은 이제 포토샵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 전체 다 선택을 하세요. 전체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포토샵을 실행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두 개가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졌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만들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포토샵으로 갈 수도 있고 포토샵에서 만들었는 거를 그대로 따로 뭐 저장을 하지 않고서도 일러스트에 가서 바로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새 파일을 열어주는데 새 파일은 크기를 그냥 이거 뭐죠? A4 크기로 할게요. 인터내셔널 페이퍼에서 A4로 출력을 하신다라면은 해상도를 300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한 100 정도로만 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컬러 모드 있죠. 이 컬러 모드가 CMYK라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RGB로 바꾸어 줄게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포토샵에서도 뭐 이렇게 다양한 좀 필터라고 하는 효과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케이. A4 사이즈로 해상도는 100,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로 이렇게 두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파일을 열어주시고 일러스트는 처음에 종이를 열 때부터 얘를 이렇게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포토샵은 그게 안 돼요. 무조건 세로밖에는 처음에 안 열려요. 그러면 얘를 나는 가로로 종이를 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들어가서 이미지 로테이션에서 종이를 90도 CW는 시계 방향, CCW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어차피 작업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저는 오른쪽 부분에다가 얘를 넣을게요. 그러면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에서 메뉴에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걸로 오케이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도식화 만들었는 게 이렇게 붙여 넣어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고요.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왼쪽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손 스케치 그렸는 거 스타일 사람 그렸는 거를 나중에 종이에다 그리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여기에다 배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도식화 그렸는 거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단을 소매 부분 따로 그 다음에 뭐 몸판 부분 따로 이렇게 원단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원단을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원단 파는 사이트에 가서 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단 이미지를 검색을 하나 해주세요. 으로 야를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컨트롤 T가 안 되네요. 컨트롤 T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원단 검색을 하셨는 거를 여기에 포토샵에서 열어줍니다. 저장하셨는 거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컨트롤 A 하시게 되면은 이 창 전체가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A, all이에요. 컨트롤 A. 올 해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식화 만들었는 이미지가 있는 창으로 옵니다. 저는 이 원단을 소매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뭘로 하시느냐 하면 여기 왼쪽에 툴에 보면 매직 윈드 툴에서 마술봉 툴 우리가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는 툴이었어요. 얘가 이제 색상을 계산을 해가지고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도식화해서 이런 부분 원단을 부분 넣을 때는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중간에 팔 소매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보면은 소매만 딱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얘가 다 경계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 얘가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안 그러면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막 새어나가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소매 부분만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셨다라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아까 전에 복사했는 원단을 요 반짝반짝하는 부분에만 집어넣어 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위에 상단에 이미지라는 메뉴로 들어가세요. 이미지 아니고 에디트예요. 에디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페이스트 스페셜 그리고 여기에서 페이스트 인투라는 메뉴. 페이스트 인투. 페이스트 인투가 페이스트는 붙여넣기, 인투는 안쪽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붙이기라는 뜻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소매 부분 반짝반짝하는 이 부분에만 이미지가 붙여 넣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에디트, 페이스트, 스페셜, 인투 하면은 이 부분에만 원단이 이렇게 쏙 들어와요. 그러면 만약에 원단의 뭐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원단의 크기를 조금 짜잔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모질하죠? 그러면은 이 원단을 그대로 또 복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개 더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 선생님 아까 패턴을 갖고 왔을 때 세일에 이어 하나 해놓
아니요. 레이어 추가 안 했어요. 응. 옷 옆에 어디 붙여 있는 거 맞죠? 응. 자, 그럼 다시 또 볼게요. 반대쪽 소매도 할 거예요. 그럼 반대쪽 소매도 또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레이어에 여기에서부터 처음에 할 때는 아까 전에 이 옷 도식화 그렸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소매를 붙여넣고 나서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려면 포토샵에서 레이어에서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도식화가 있는 곳. 자, 여기에서 처음부터 할게요. 요거 도식화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술봉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술봉툴에 위에 옵션 부분이 요 부분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요거는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지 돼요. 얘가 컨티거스라는 이 옵션이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체크 해제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소매 부분만 클릭을 했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색상이랑 동일한 거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 반짝반짝거리죠. 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경계선 안쪽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반짝반짝 거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단을 검색을 해서 저장을 하셨는 거 전체 선택 컨트롤 A 아니면 나는 이 원단 중에서 뭐 일부분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만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복사, 컨트롤 C, 복사한 거를 여기에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에디트, 페이스트, 스페셜, 페이스트, 인투. 그러니까 복사는 원단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는 도식화가 있는 파일에다가 붙여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붙여넣기를 하시면 안 되고 페이스트 인투 안쪽에 붙이기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셔서 그러면 원단이 이렇게 쏙 들어오죠. 그리고 뭐 크기 조절을 하겠다.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원단을 검색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작아요. 작은 경우에는 그냥 이 레이어를 그대로 Alt 눌러서 복제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원단이 약간 직물 재질이니까 이 조직 패턴이 있어서 조금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레이어 이렇게 3개가 저는 생겼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1개 가지고 다 되셨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시면 어깨 끝부분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미지가 잘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 부분 너무 작아가지고 아까 전에 마술봉툴로 잘 선택이 안 됐던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뭐 일자갑은 굳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기에 레이어에서 보시게 되면 까만색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까만색, 흰색. 요 흰 부분이 소매 부분이에요. 그리고 까만색 부분은 이 이미지를 가려주는 부분이에요. 요게 보시면은 우리 그거 레이어 마스크 했던 거예요. 이미지 해놓고 밑에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눌러서 가림막 만들어줬던 그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이 부분을 까만색,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브러쉬로요. 요 조금 어려워요, 요게. 왼쪽에 툴에 보시면 브러쉬 툴이 있어요. 색칠하는 거. 얘로 요 부분을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하셔가지고요. 전경색은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요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이게 이렇게 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 주름을 다 없애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직물 부분을 채우고 여기 도식화 레이어 있는 거를 제일 위로 순서를 바꿔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쏙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지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소매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쪽 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쪽 하기 전에 여기에서 요 왼쪽 팔을 이렇게 원단을 넣으셨다라면은 여기에
원단이랑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되는 요 팔 모양 부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비어있죠, 공간이. 이 사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두 개가 링크 이렇게 생기면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얘가 체크가 안 되어져 있다라면은 나는 얘네들 다 같이 나중에 옮길 거예요. 그러면 옮기면 이렇게 돼요. 팔 부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다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이제 이동을 해요. 선생님 저는 한 개 있으면 한 개만 클릭. 네, 그렇죠. 한 개만 하시면 돼요. 저는 원단이 모질해서 이렇게 복제를 했던 거고 한 개만 되어 있으신 분은 중간에 한 개만 링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팔을 할 거예요. 요거 반대쪽 팔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레이어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 팔은 어느 레이어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꼭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술봉 툴로 반대쪽 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원단을 또 복사를 합니다. 저는 요거 그대로 넣을 거예요. 이번엔 전체 그냥 넣을게요. 복사, 컨트롤 C. 반드시 복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는 여기에다가 에디트, 페이스트 스페셜, 페이스트 인투 그러면 요 안에 쏙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원단을 넣어 주셨다라면은 가운데 링크 묶어주시고 이 작업을 이제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몸판 부분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몸판 부분도 선택을 해야 하니까 레이어에서 이 몸판이 그림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몸판은 여기 부분을 다 할 거예요. 주머니 빼고 여기 한꺼번에 해주시면 돼요. 팔도 아까 전에 한꺼번에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원단이 방향이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얘는 따로따로 제가 했고요. 몸판은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단을 넣고자 하는 영역을 마술봉 툴로 찍어서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갈 원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선택 컨트롤 C 그리고 복사 전체 선택 컨트롤 A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스트 스페셜 페이스트 인투 해주시면 원단이 이렇게 쏙 들어오겠죠. 요건 직물이 너무 크니까 크기를 조금 전 줄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원단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요런 스타일이 나오겠구나. 나는 요거 두 가지 원단을 구입을 해서 옷을 만들어 봐야지 되겠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옷을 그냥 새롭게 원단만 바꾸어서 디자인을 바꾸어 주셔도 되겠죠. 주머니 부분에도 뭐 따로 원단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주머니에도 뭐 같은 원단을 넣겠다. 요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랑 뒤에 안감 부분하고 다 이 원단을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원단을 내가 사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원단 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거기에도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품 뭐죠? 우리 어제 했는 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엑셀 파일 제 드렸는 거 있죠? 작업지시서 그래. 네, 이 원단 두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단을 사용을 했고 만약에 여기에는 또 다른 원단을 썼어요. 그럼 그 원단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셨는데 요 안에 넣었는 원단이 지금 제 것처럼 좀 너무 어두운 원단으로 해가지고 이런 라인들이 좀 잘 안 보인다라는 경우에는요. 이 라인 색상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있죠. 원단이 그 도식화 라인이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밑에 하단 FX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레이어 스타일 눌러서 컬러 오버레이로
색칠을 넣어주시면 이 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러면 흰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뒤에 배경 색상을 나는 좀 넣고 싶어요. 여기 얘를 만약에 꾸민다라고 했을 때 전체 배경 색상을 하나 이렇게 뭐 깔아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의 주머니도 이렇게 꾸며주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스케치했는 그림 이렇게 선생님 백그라운드에 색이 들어가는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안 움직여집니다. 선생님. 백그라운드는 원래 움직이지는 않아요. 색깔은 Alt 딜리트해서 색깔 바꾸시면 되죠. 아, 됐다. 네.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시고, 네. 자, 우리 방금 요거 했는 게 요 작업인 거예요. 도식화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 직무를 뭐 요거를 넣을 건지 요거를 넣을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미지 그렸는 게 있다 그러면 스캔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그려가지고 사진 찍거나 뭐 스캔 받거나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왼쪽에 배치 딱 시켜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림 그렸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식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요거 보신 것처럼 그냥 스캔 받으시면 흰 종이에 그리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뒤에 배경 색상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그 색상에 맞춰서 얘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요거 스캔 받았는 거 배치시켜 주시고요. 여기에 레이어 부분에 보면 노말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은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어 주시게 되면 얘는 밝은 색, 그러니까 흰색 부분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딱 그림 그렸는 것만 여기 종이에 그렸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따가지고 할 필요 없네요. 그렇죠.